비가 내리던 서울 거리. 조선시대 말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도시의 풍경은 늘 어둡고 눅눅했다. 거리엔 인력거가 다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한다. 이름 없는 인력거꾼.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민층의 한 사람이다. 이 남자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다. 그는 지금도 허름한 방에 아내를 두고 나왔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밥도 못 먹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온다.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쌀을 사고 약을 살 수 있으며 그나마 방세를 낼 수 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그는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며 인력거를 끌고 거리를 헤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님이 잘 잡힌다. 평소엔 한나절을 돌아도 몇 푼 못 벌던 그가 오늘은 연이어 손님이 붙는다. 그는 의아하면서도 기뻐한다. 운수 좋은 날이군. 오랜만에 웃음도 나오고 중간중간 아내에게 줄 설렁탕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튼다. 그는 우산을 쓰고 올라탄 부잣집 사람들을 태우며 장화를 적시고 비에 젖은 옷깃을 털면서도 속으로 흐뭇해한다. 아내에게 줄 설렁탕, 아이에게 줄 풀빵, 그리고 오늘은 드물게 약 한 봉지를 사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그는 지치지 않는다. 하루가 거듭되며 비는 더 거세지지만 그만큼 그의 수입도 늘어난다. 돈이 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드디어 해가 지고 그는 일을 마치기로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설렁탕 집으로 향한다.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것.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그는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들어선다. 빗속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허름한 판잣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무겁다. 그는 지금 아내에게 줄 따뜻한 선물을 들고 돌아가는 가장의 마음으로 들떠 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순간 그는 멈춘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차가운 방 안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죽은 것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설렁탕 그릇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내는 이미 다시는 그것을 맛보지 못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이 밀려온다. 오늘이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잔인한 날이었는지.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아이러니. 그는 비에 젖은 채 설렁탕 그릇을 멍하니 바라본다. 운수 좋은 날은 그렇게 끝난다. 운수는 좋았지만 삶은 비극이었다. 돈은 벌었지만 행복은 도착하지 못했다. 따뜻한 국은 있었지만 그 국을 먹을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행운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잘 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가? 작품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독자의 가슴을 울린다. 비 오는 거리, 인력거를 끌고 뛰는 한 사내의 뒷모습. 땅은 젖었고, 발은 무겁고, 옷은 축축하게 들러붙는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손님이 잘 붙는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작게 미소를 품는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군. 그렇게 되뇌는 그의 입꼬리에는 기대가 걸려 있고 심장은 설렁탕을 향해 뛰고 있다. 아내가 좋아하는 그 따뜻한 국, 그는 그 한 그릇에 하루의 고단함을 걸었다. 운수 좋은 날은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삶의 아이러니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구조적 비극이 선명하게 압축되어 있다. 현진건은 불필요한 미사여구 없이도 단단하고 뼈아픈 문장을 써 내려간다. 그 문장 속엔 어떤 외침도 없지만 독자의 가슴에는 묵직한 침묵이 자리 잡는다. 바로 그 침묵이 이 작품의 감정이다.
이 작품은 비극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다. 단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찾아온 성공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운이 좋으면 안도한다. 그러나 여기선 그 운수 좋은 날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순간과 겹친다. 이 아이러니는 독자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행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행운은 정말 나에게 유익했는가?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없다. 그저 그로만 불린다. 이는 그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상징이다. 그는 조선의 빈민층이며 생계형 노동자이며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이며 그리고 동시에 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독자는 그를 보며 그 시절 민중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묻혀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아내의 존재는 작고 희미하다. 그녀는 등장하지 않지만 작품 내내 그녀의 기침과 목마름, 기다림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이야기를 이끄는 기다림의 중심이다. 그녀는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녀에게 삶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단지 기다림 그 자체이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기다리지 못한다.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따뜻한 국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마주할 수 없다. 이 작품이 남기는 공허함은 끝내 도착하지 못한 따뜻함 때문이다. 설렁탕은 남편의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고 그리고 유일한 선물이었지만 그것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랑도 생명도 시간이 끝나 있었다. 독자는 그 장면에서 말을 잃는다. 소리 내어 울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진다. 운수 좋은 날은 현실을 향한 문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다. 사람은 왜 사는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 가장 따뜻한 음식을 나눌 수 없다면 그 하루는 과연 운수 좋은 날일까? 아니면 가장 슬픈 날일까? 이런 질문을 독자는 작가 대신 스스로 하게 된다. 주인공이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약간 몇 분, 설렁탕 한 그릇, 그리고 병든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하루. 그의 소망은 너무도 작고 소박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바로 그 작고 소박한 바람조차 이룰 수 없었던 시대의 민중을 조용히 보여준다. 그래서 슬프다. 그가 꾸었던 소박한 꿈조차 그날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운수 좋은 날은 표면적으로는 역설적 제목이다. 하루 동안은 정말 돈이 잘 벌린다. 비가 와서 손님이 많고 마치 운이 트인 듯 일도 잘 풀린다. 하지만 정작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남아있는 것은 부고뿐이다. 작가는 그 좋은 운수가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운수 좋은 날이 곧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 그것이 이 소설이 가지는 깊은 슬픔이자 문학적 비수다. 주인공의 감정선은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흐른다. 아침에는 미련과 불안, 낮에는 기대와 안도, 저녁에는 설렘과 피로, 그리고 마지막엔 멍한 충격. 작가는 이 감정의 곡선을 과장 없이 그려낸다. 그래서 독자는 그의 희망이 커질수록 불안해진다. 현실의 벽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독자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아내는 그의 삶의 이유였다. 비록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의미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하루를 버텼고 아내를 위해 웃음을 삼켰다. 그는 설렁탕을 사오며 이거 먹고 기운 차리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 굶었고 너무 오래 아팠고 기다림조차 버거워질 만큼 지쳐 있었다. 그 현실을